지난 26일이었습니다. 책을 출간했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요.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론, 이걸 정식으로 띄우면서 개헌 논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누구보다 유력한 차기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권은 물론 야권 비명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헌에 미온적인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이렇게 강수를 두고 나온 거, 결국 자신과 이 대표의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인 제스처 아니냐, 이런 해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는요, 이 오늘 공개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 전에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만에 하나 올해 대선이 열리고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자신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인 2028년에 물러나겠다, 이렇게 전격 선언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고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 3년은 나라를 다시 반석에 올려놓기에 충분하다라고 했는데요. 한 전 대표는 이 개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87년 구체제는 정치 세력 간의 절제와 자제가 뒷받침됐지만, 그러니까 절제와 자제가 뒷받침돼서 유지가 됐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사태 때 사법부를 겁박하는 반지성적 행태가 등장해서 처음 금이 가기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한쪽에선 29번 줄탄핵을,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계엄을 선포하면서 계엄을 꺼내면서 절제와 자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체제를 바꿔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약속이 담보가 될지에 대해 한 전 대표는요, 정치인은 쪽팔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어기는 건 정말 쪽팔리는 일이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한 전 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여권 내 이 친한계와 이 비한계는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생각은 이거예요. 제가 막내입니다. 정치인 중에서 막내지만 제가 7공화국의 문을 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문제 많은 6공화국을 문을 닫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런 의지 같은 것들이 포함된 거라고 보고요. 본인의 주장이고요. 당의 대표성은 전혀 없고요. 지금 개헌하자고 하면서 내가 대통령 되면, 저는 내가 대통령 되면에 더 욕심이 있다 생각해요. 개헌이란 걸 내가 대통령 되기 위한 하나의 공약이야. 내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약간 공약으로 팔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 한 전 대표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계엄을 한 정치 권력이 계속 유지될 수는 없다는 것은 현실이라면서 탄핵 찬성 입장을 거듭 밝히는 동시에 이 대통령과 겪은 세월이 얼마인가 인간적인 고통이 크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의 정치 복귀를 두고는 이 여권 내에서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지금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라는 말도 하던데, 특정 정치인의 시간이라는 건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시간에 정치인이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공개 활동은 다음 주부터 본격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2연평해전을 다룬 공연을 관람하고요. 또 자신이 쓴 책에 북 콘서트를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전 대표 측근에 따르면요, 한 전 대표는 다음 달 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제2연평해전 영웅들의 희생과 용기를 추모하기 위해 제작된 공연을 관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최 측과 유족이 한 전 대표에게 관람을 제안을 했고, 한 전 대표가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대표의 본격적인 정치 복귀 무대는 오는 3월 5일 서울 마포구에서 가질 북 콘서트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후에 전국을 돌면서 당원 지지자들과의 만남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여권 대선 주자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이 비상계엄은 부적절했다며 거리를 두면서도 탄핵 전국 혼란의 책임을 한동훈 전 대표에게 돌리면서 견제구를 날리는 상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 지방 분권을 강조하면서 2036년 이 서울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에 힘을 쏟는 등 이 경제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는 한 전 대표가 띄운 이 개헌론에 대해서 이것은 본인이 이미 했던 말이라면서도 이 공감을 표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의 이 정치 재개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나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나라 경영에 대한 비전이 숙성된 비전이 있으시면 당연히 당내 경선에 들어오셔서 함께 경쟁하는 게 저는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주자들이 이렇게 개헌론에 불을 붙이고 있지만요. 결국 개헌의 열쇠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대표 그간 개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죠. 그런데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 내 비명계로부터도 압박이 커서인지 어제는요. 개헌을 안 할 수는 없고 당 입장도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시선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개헌의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서 개헌론에 발을 담그고 싶지 않은 속내를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자신도 개헌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다며 이미 지난 대선 때 치밀히 고민을 했고 당의 입장도 정해져 있었다며 개헌에 관한 자신의 입장도 공표돼 있는데 그게 변한 바 없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대표는 과거 2022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4년 중임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을 담은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요. 2023년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취지를 담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그런 개헌안도 제시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방송에서 다만 지도부 입장에서 개헌 논쟁이 블랙홀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 과거 발언과 어제 발언 이어서 듣고 오시겠습니다.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서 책임 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꿔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논쟁이 블랙홀 같은 거기 때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한다. 안 할 수가 없죠. 저도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